우리가 평생 착각하고 살았던 것.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큰 집, 좋은 차, 은행 잔고, 명함에 적힌 직함. 우리는 평생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아니, 훈련이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그건 거의 세뇌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얼마 버세요? 어디 사세요? 자녀는 어느 학교 다녀요?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는 방식.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어느 지점을 지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내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하루 전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그 허무함.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의 눈치를 위해, 거절하지 못한 부탁들을 위해 내 이름으로 살았지만 실은 내가 없었던 삶.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닙니다. 그 진실을 볼 여유조차 허락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현대인이 시간을 빼앗기는 방식.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의 시간을 가져가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십니다. 알림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루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 시대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예전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에요. 총칼을 들고 강탈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심지어 즐겁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쓸데없는 인간관계입니다. 만나고 나면 왜 만났는지 모를 사람들. 정작 힘들 때는 연락 한 통 없다가 좋은 자리가 생기면 가장 먼저 전화하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왠지 지치는데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관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내는데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다음번엔 진짜로 거절해야지. 그렇게 매번 시간을 내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유 모를 공허함을 느끼셨던 적 없으신가요? 두 번째는 의미 없는 모임과 불필요한 약속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가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앉아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이 자리에 왔을까 후회한다. 어딘가 뼈아프게 공감이 가지 않으신가요? 동창회, 지역 모임, 경조사, 술자리, 각종 단체 행사. 물론 의미 있는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참석하는 모임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진심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는 것들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우리의 시간을 갖다 바치는 행위인 셈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과 정보의 홍수입니다. 현대인은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4-5시간 이상 들여다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거의 2달입니다. 2달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나요?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뉴스, 남의 일상, 자극적인 영상들이었을 겁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피곤해집니다. 알 필요도 없는 것들을 알게 되고 비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어느 연예인이 어떤 집에 사는지, 누군가의 자녀가 어느 대학에 합격했는지, 옛 동창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이 모든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긁고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네 번째, 어쩌면 가장 교묘한 것은 바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 사회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요즘 어때요? 하고 물으면 너무 바빠요 라고 답하는 것이 일종의 자랑처럼 통용됩니다. 반대로 요즘 한가로워요, 여유롭게 지내요 라고 말하면 왠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자기 삶을 주도하는 사람은 바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필요한 일로 바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에 깊이 집중할 뿐 남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허둥대지 않습니다. 바쁨은 종종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사람의 징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의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시간을 빼앗겨 왔습니다. 마치 그릇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알아채기 어렵게, 그러나 분명하게 니체가 말한 것들 스스로 주인이 되라.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 모든 것을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를 단순히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과격한 철학자로만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의 철학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 하나의 외침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이 살아라. 니체는 평생 군중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무리 속에서 녹아드는 것을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깊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 오늘날 왜 이렇게 생생하게 울립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연결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SNS는 우리를 수백, 수천 명과 연결해 줍니다. 하지만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과는 단절됩니다. 남의 삶을 구경하고,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남의 시선에 나를 맞추려다 보면 어느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니체는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알프스의 고요한 산 속에서 오랜 시간을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고독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것은 고독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고독이 나를 더 나 자신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니체 철학의 핵심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 타인이 설계한 길이 아닌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는 것. 니체는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타인의 기대 속에 사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까? 부모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녀의 기대, 사회의 기대, 이웃의 시선. 그 모든 기대들을 하나하나 채우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벌멘실. 거창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이란 타인의 가치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 그것이 어렵습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니체 자신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철학적 과제로, 인간이 평생 씨름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씨름을 시작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진짜 부자의 기준 시간 주권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진짜 부자, 즉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까요? 저는 오늘 화려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너무도 소중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아침에 알람 없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수십 년을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졸린 몸을 억지로 일으켜 하루를 시작해요. 분들이라면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실 겁니다. 몸이 충분히 쉬었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것,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천천히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 삶의 리듬을 자기 것으로 되찾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두 번째 자유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정직한 관계의 방식입니다. 진심으로 반가운 사람과의 2시간이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6시간보다 훨씬 더 깊고 소중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소진시킵니다. 진심이 있는 관계만이 서로를 살아있게 합니다.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수록 관계의 숫자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10명의 형식적인 지인보다 1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더 나은 법입니다. 세 번째 자유는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 특히 지금의 50대, 60대, 70대 분들은 거절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라는 한마디가 왜 그렇게 목구멍에서 걸렸는지,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렇게 수십 년을 괜찮아요, 할게요를 반복하며 자신을 갈아넣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내 삶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긋는 행위입니다. 자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자유는 아무 목적 없이 산책하는 것입니다. 걷되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걷기 위해 걷는 것. 잠깐 걸음을 멈추고 바람을 느끼는 것.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시간. 니체도 매일 긴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생각했고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그에게 산책은 철학이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서 정신도 자유로워지는 경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자유는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오전엔 독서를 하고, 점심은 작은 텃밭을 가꾸고, 오후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냥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그 하루의 순서와 내용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바쁘게 살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난 뒤에는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설계한 하루 하나가 누군가에 끌려다닌 1년보다 더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시간 주권. 이것이 진짜 부의 기준입니다.
은행 잔고가 10억이어도 하루하루를 남의 요구에 치이며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합니다. 반면 통장에 크게 넉넉하지 않아도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나답게 보낼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인생 후반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60세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의학 기준으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를 대략 80세 정도로 잡는다면 60세에는 앞으로 약 2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0년. 이것이 많은 시간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20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가 결정됩니다. 지난 40년, 50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앞으로의 20년도 그 속도로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하고 싶었던 공부, 가보고 싶었던 곳, 써보고 싶었던 글,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 만들어보고 싶었던 무언가,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하려고 미뤄둔 그 모든 것들,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맞지 않는 관계를 더 이상 억지로 유지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관계,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 그런 관계들로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그 자리에 진심이 있는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혹은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둘째,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한가해 보인다. 저 사람은 요즘 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시선이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그것이 설령 세상이 보기에 작고 소박한 하루라 해도 그 하루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의미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생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분들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비행기 안전 안내 방송을 기억하십니까? 위기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는 반드시 자신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자신을 먼저 돌볼 수 있어야 진정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후회는 두 종류입니다. 했는데 후회와 하지 못해서 후회.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해서 후회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행동했다가 실패해도 그 경험 속에서 무언가를 얻습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만약 그랬더라면 이라는 질문만 남습니다. 오늘 당신의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흘러간 시간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어쩌면 그 비율이 생각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수십 년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 순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알아챘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는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니체도 말했습니다. 삶을 사랑하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라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하루를 진짜 나로서 사는 것. 여러분, 남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은 시간이 적다는 사실이 오히려 지금부터의 하루하루를 더 선명하게 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시간 사용을 승인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쉬고 싶으면 쉬십시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웃고 싶으면 크게 웃으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곧 당신의 삶입니다. 진짜 부자는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함에 좋은 직함이 적힌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오늘 하루를 오롯이 자기 것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를 나는 어떻게 나답게 보낼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 저희 채널은 늘 함께 하겠습니다.